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현대차 투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이 많은 차들 한번 보세요. 이 많은 차들을 마음대로 시승할 수 있게 해준다는군요. 야, 현대차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원하는 대로 아무 차나 골라 타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타볼게요. 한번 타보자. 이게 마음에 들어. 1.7L DCT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현대차. 실내 보면 오렌지색, 완전 화려하잖아요. 시트도 그렇고 이 오렌지색은 정말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1.7의 최고의 선택이 바로 오렌지색인 것 같고요. 파란 차도 물론 마음에 들어요.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 겉모양 보면 마치 무슨 모터그래프의 제네시스를 흉내낸 것 같아요.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도장하고 이런 파란색 펄 들어간 색깔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걸 베낀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거하고 좀 비슷해져서 고맙고요. 어쨌든 실내를 보면 파란색인데 조금 만족스러운 파란색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푸르딩딩하고 좀 이렇게 세련됐다는 느낌은 아니고 너무 좀, 저는 오렌지색이 더 마음에 드네요.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런 건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럼 이쪽으로 또 와보시죠. 이쪽으로 와보면 이 차는 실내가 그레이톤에 약간 이렇게 펄이 들어간 형태.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던가요? 와, 이 정도 차급에 이 정도 파노라마 선루프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딱 들어맞게 좀 만들 수 없을까요? 이걸 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좀 약간 너덜너덜하잖아요. 이렇게 물론 다른 차들도 이렇습니다. 다른 차들도 이런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접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좀 더 밀착되는 방식으로 더 두터운 스펀지를 더 강하게 이렇게 꽉 집어넣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스티치라든지 이런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지금 되고 있고요. 이런 거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플라스틱이긴 한데 어쨌든 이 패턴이 맞아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핸들 그립감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가죽이 적절한 위치에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래, 이게 그렇게 비싼 자동차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일단 이 차 가격이 3천만 원을 넘는다 라고 하면 조금 너무 비싸다는 느낌도 있긴 있네요. 엔진 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대차 디젤 소리가 어떤 규칙적인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 트럭 소리 같은 캘캘캘캘캘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1.7L 엔진은 현대차가 정말 야심차게 만든 엔진이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주력 엔진이기 때문에 1.7L 엔진 정말 잘 만든,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잘 가다듬어진 그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1.7L 엔진 가속했을 때도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요. 네, 괜찮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좀 용서가 되는 쪽의 사운드, 이런 사운드가 나죠. 이건 가스리프트는 아니고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엔진룸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차답지 않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절연 테이프로 여기저기 감아놓은 거죠. 이런 것들 절연 테이프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물론 절연 테이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조립을 위해서 꼭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미국 차들이나 다른 나라 차들 비웃을 때 이 절연 테이프가 있는 것을 보고서 비웃기도 하거든요. 야, 봐라, 이거 절연 테이프 이렇게 덕지덕지 발랐다,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남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모듈화가 좀 되고, 좀 이것이 좀 잘 덮개 같은 것도 잘 만들어져 있고, 결국 체결할 때도 땜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끼우는 방식으로 전부 다 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엔진룸 자체 누가 열어보겠어요?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다는 그런 걸 보일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예쁘잖아요. 완전 예쁘고, 지금 안개등하고 주간주행등하고 막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주간주행등, 안개등, 램프예요. 요게 차폭등. 우리나라에선 차폭등이 없으면은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미등이 반드시 이렇게 있어줘야 됩니다. 수출 버전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반사판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북미형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반사판에 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 차는 통합적으로 북미형에도 적합하도록 이렇게 벽 옆에 이렇게 반사판을 만들어 놨네요. 반사판이 측면에 있는 거 왜 필요한가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법규상은 없긴 한데요. 미국같이 이렇게 그 어두운 도로가 많은 곳에서는 차가 옆으로 고장나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등을 켤 수도 없는 상황이 있죠. 하나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옆에 차가 이렇게 90도로 서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반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법규에는. 그래서 반사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7L예요 1.7L고 옵션이 1.7L엔 자동으로 여는 옵션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동이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데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동일해요. 근데 손으로 열고 닫아야 된다, 뭔가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죠. 고급스럽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걸 열면 물건을 딱 꺼내고 다시 그걸 닫죠. 다음 저쪽으로 가보면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아우 이러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그 전동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죠. 다치는 건 뭐 좀 천천히 다쳐도 돼요. 다치는 동안 딴 데 가면 되니까. 하지만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이 안에 우산을 넣잖아요. 우산을 넣으면 이제 비가 올 때 이걸 연단 말이에요. 비를 맞고 있죠. 지금 막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 전동이라는 거는 사실 좀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열린다 이런 면도 있긴 한데, 빨리 열려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빨리 열리고, 그리고 센서가 그만큼 민감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에는 센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 이렇게 누르면 지금 센서가 있긴 해요. 근데 센서가 약간 둔감하죠. 그래서 보조 센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 손이 끼게 되면, 손이 끼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 센서가 여기 호스 모양으로 저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수납 공간을 이렇게 해서 세울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뭐 이 정도로 뭐 따로 걸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할 수는 있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공간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트렁크 공간이 좀 더 넉넉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트렁크 공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투싼이 이렇게까지 트렁크 공간이 넓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앞으로 가보죠. 더 재밌는 것은 뒷좌석이에요.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전 투싼도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이 차 투싼은 그 머리 공간 같은 게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엄청나게 넓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트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 이게 시트가 이렇게 뒤로 누워 있어도 되는 거야? 이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백입니다. 시트를 넣을 수 있는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 여기 마련되어 있죠. 아이소픽스가 요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 무슨 그 스프링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찰칵 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아이소픽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여기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스키스루는 없어요. 스키스루는 없고, 스키스루가 없는 대신에 이제 뒷좌석이 6대4로 폴딩이 되죠. 스키스루가 없는 대신에 6대4로 폴딩. 대신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폴딩이 됩니다. 쌍용차라든지 뭐 여러 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 시트 자체를 슬라이딩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슬라이딩 되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딩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뒷좌석도 넉넉하고 하니까 그런 잔재주는 필요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슬라이딩이 돼야 되는 차들은 무릎 공간이 부족하든가 트렁크 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더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휠스핀을 내면서 출발을 해. 오, 좋은데? 되게 안정감 있다. 되게 잘 만들었어. 안정감 있어.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네. 이게 약간 차급에 맞는 소음이긴 한데, 이게 DCT는 아니다 보니 살짝의 동력 끊김 그런 게 있네. 스위프트다운을 너무 안 시켜줘. 인간적으로 한 5단에서 4단이 가려면 몇 RPM 돼야 돼 도대체? 3000에서 안 내려가. 2800에서 안 내려가고, 2500, 2600 정도 돼야지 넘어가네요. 너무 좀 레드존이 4500부터야 뭐 이런 엔진이 다 있어. 지금 한 5000까지 넣어주지 좀. 네. 3700인가? 까지 가는 것 같던데? 다 하면. 다 하면. 네. 야, 3700짜리 소형 SUV라니. 그냥 수입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싸지 않은. 네. 그래? 그렇다면 티구안? 이상한 결론이 되는데. 이상한 결론이 되는데? 티구안도 예쁘죠. 티구안 예쁘고, 그리고 티구안은 주행 성능은 확실히 이 차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뭔가 탁탁탁 하는 그 짝짝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일단 있고, DCT의 그 스포티한 데 맞춰져 있고, 아무튼 티구안 아주 요 세그먼트에서 아주 좋은 선택지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 상품성 전체를 놓고 보면 티구안이 의외로 쑥쑥 빠진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인테리어 왜 이렇게 해놨지? 뭐 내비게이션 왜 이래? 오디오 뭐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티구안에 있고, 이 차는 일본 차나 국산 차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두루두루 다 쓸만한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특별한 강점은 아닌데 뭔가 다 그런 대로 조금씩 하는. 그래서 보편적인 선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이게 무슨 이거 뭐야, 애매한 데 선다. 와, 진짜 웃긴데? 우적 이렇게 해서 멈춰. 이건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에이, 뭐 이상하다. 내가 진짜 찾으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매번 시승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이 와이퍼 중에서 네. 레디 상태로 가는 와이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게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요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출발하고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끄면 쏙 더 들어가는 와이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까지 와서 중간에서 걸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고 더 빨리 움직이는 걸로 한번 해보면, 더 빨리 움직여봐도 거기까지 다 내려가죠. 얘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거기는 이상한 데서 멈추는 것이다. 2.0이 좋아요? DCT가 1.7이 좋아요? 확실히 비싼 2.0, 2.0이 낫지. 2.0하고 1.7하고 네. 가속력이나 사양이나 뭐 그런 구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0이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DCT는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DCT가 2.0보다 좋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네. DCT가 좋아요? 2.0이 좋아요? DCT. 그래요? 값도 더 싸고 연비도 좋고. 그렇죠. 실단 DCT가 장착된 몇 안 되는 현대차죠. 오, 안 나가네. 아까 2.0하고 비교하니까 확실히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딱 141마력 같네요. 뭐 무슨
DCT인데 DCT 느낌은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도 없고 뭔가 이렇게 스포티한 DCT가 아니라 정말 연비 위주의 DCT인 것 같은. 근데 핸들은 확실히 다르네요. 핸들은 스포츠 모드가 훨씬 더 네. 빡빡하고 뭐 이 정도 되면은 좋다. 요금 3,000. 약간의 이질감이 있어요, 핸들에서.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네. 이 피드백이 네. 들어와야지 네. 이게 내가 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피드백이 너무 적어. 아마 이게 MDPS가 이쪽 축에 있다 보니까 네. 피드백이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R MDPS여야 되는데 C MDPS다 보니까. 유럽병은 또 R MDPS를 달아준대요. 그래서 좀 그거 좀 열받네. 그냥 열받네, 열받아. 짜자자자자 7단. 7단이니까 확실히 좋네. 같은 엔진이 아니죠. 엔진 1.7 엔진인데 1.7 엔진이 훨씬 좋은데요? 뭔가 착착 이런 느낌도 있고. 차가 좀 안 나가는 느낌은 있다. 안 나간다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고 어지간한 차보다는 잘 나가네요. 140마력 조금 넘는 정도면 디젤 치고는 적지 않은 힘이고, 이 차가 투싼 피버잖아요. 피버. 네, 그렇죠. 네. 피버인데 피버라는 게 아무데도 안 써있어요. 하다못해 스티커라도 피버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뒤에도 붙어있지 않고.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1.7인지 2.0인지 차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 옵션이 저렇게 되면 1.7이겠지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속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계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가 있어. 이런 속도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좀 낮춰야지. 우리 주법 운전을 중시하는데.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밀려?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요. 네, 인간적으로. 아까 그 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 너무 밀려요. 더 세게 밟으면 차가 이렇게 뭔가 불안정해질 것 같고. 그래도 1.7 갖고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안정감, 핸들의 어떤 직진성, 코너링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도 조금 밀리지만, 브레이크는 좀, 그냥, 이건 좀, 브레이크는 개선이 필요하다.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 거고, 터보렉이 장난이 아니야. 터보렉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체인지 오브 마인드라고 현대차는 얘기하는데, 자꾸 생각을 바꾸고 막 가속감속을 반복하다 보면 얘가 좀 멍청해질 때가 있어요, DCT가. 그래서 얘도 지금 조금 저속에서 가속하다가 조금 이상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얘가 그 분위기만 잘 타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야 이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분위기를 잘 타야 돼.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문제는. 에코, 스포츠. 에코, 스포츠. 안 바꾸네요. 변속 프로그램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요? 변속 프로그램은 그대로예요. 그럼 그냥 스티어링 휠만. 스티어링 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하나 갖고 드라이빙 모드라고 해서 하는 건 좀 플렉스 스티어하고 같은 거잖아. 밸런스가 되게 좋네. 이게 1.7이 거의 메인인 것 같은데? 2.0은 조금 그냥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2.0 좋아하니까 2.0 달아준 것 같고, 이게 1.7이 메인이네요. 이건 DCT의 매력이 꽤 커요. 평소에 운전할 때는 1.7, 2.0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못 느낄 것 같아요. 무슨 말해주지 않으면 이거 2.0인지 어떻게 할 거야.
네, 지금까지 신형 투싼을 시승했는데요. 신형 투싼 역시 기대만큼 대단히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생각보다 조금 비싼 면 때문에 조금 구매하는데 조금 주저가 될 것 같네요. 1.7과 2.0L 모델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선택이라면 1.7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